아, 좋네요. 공간도 쾌적하고 책도 쾌적하고. 책 잘 골랐다. 책 좋았다. 책이 이게 두꺼운 책이 쾌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쾌적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예뻐. 폰트가 크고 이 줄간 간격이 다른 책보다 넓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벽돌책인데 금방 읽고 사진도 큼직큼직하고 네. 모든 것이 그 기획이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눈이 편해서 내가 이때까지 책들을 되게 불편하게 읽은 거예요. 노안이 왔구나. 이게 맞다. 책을 이게 맞다. 맞아, 이게 맞아. 이게 이걸 맞다. 표준으로 좀 해주셨으면 이 사이즈로 좋겠어요. 앞으로 합시다. 이 정도면 편하게 읽을 수 있을 왜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런 책과 이렇게 싸워야 되냐? 지난번에 빨간 책과 스케일이 완전 반대네. 모든 면에서. 벽돌이다 진짜. 이거 책 얘기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전반 우리 책임 편집자께서 책임 편집자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책임 편집. 일러두기에 나오는 거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와, 난 이렇게 일러두기 많은 책 진짜 오랜만에 왜 봤어. 이렇게 자꾸 읽어도. 나 맨 앞에 일러두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제가 쓰는 이렇게 길어져도 되나 싶었는데 이렇게 뭘 이렇게 일러두고 싶었을까. 디스클레이머 다는 거지. 이건 이거 아닌 주의하시오. 김수업이 1900 몇 년생이지? 탄생 100주년이니까 이게 23년? 22년생이니까 100주년이 딱 되는 해에 박물관에서 심포지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심포지움을 듀데이트로 하고 그 전에 몇 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참여한 필자들한테 다 쪼개서 이제 나눠주고 그걸 이제 모아서 이제 심포지움을 열었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결과물들을 이제 책으로 내고 싶었던 거죠. 원래는 이제 전시를 했을 때 책으로 내고 싶었는데 이제 그 일정이 책 만드는 일정이 좀 이렇게 늦어지면서 뭐 취합도 좀 늦어지고 저자들도 조금 수정을 더 원하고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됐다. 그래서 기획은 사실 박물관에서 한 거고 그 박물관에서 함께 연구했던 연구자들의 걸 다 모았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김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럴 거예요. 대체로 어떤 큰 덩어리고 무슨 작품을 했다더라. 뭐 3인 빌딩 같은 오피스도 하고 조한 프랑스 대사관 같은 것도 하고 뭐 초기의 작품들이 주로 약간 더 유명한 것이 많고 그리고 뒤로 가면 조금 많이 주목받은 작품은 좀 덜하다. 뭐 그냥 김수근과 김중업을 이렇게 대놓다 이렇게 해서 뭐 두 사람을 가장 크게 보니까.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김중업만큼 김수근도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근데 이제 일상에서 이제 접하는 건물로 보면 김수근 건물이 조금 더 가까이 와닿던 것 같고 프랑스 대사관은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책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그 보도자료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문구를 의도적으로 넣었는데 김중업에 대한 모든 것을 시작부터 그가 이제 죽을 때까지 담아낸 연구서로서는 이 한 권이면 정말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각 필자들이 되게 다방면에 걸쳐서 주제 거의 안 겹치게 딱 연구를 해서 너무 재밌었었고 그래서 그거 궁금했는데 주제를 정해준 건지 아니면은 각자 주제를 이렇게 해와서 이거를 꾸린 건지. 저도 이제 그거를 학예사님하고 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었는데 아마도 이 기획을 처음에 할 때 적당히 박물관 측에서 이 구조를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들한테 이걸 요청하고 왜냐면 김현석 교수님이나 정인환 교수님이나 사실 김중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연구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남성택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딱 보기를 딱 해달라. 왜냐면 남성택 교수님도 그 전에 세브르 상관과 무슨 전시를 하면서 김중업에 대해 연구한 그런 내용들이 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의 그 경력을 다 살펴보고 이 주제를 써달라 조율을 좀 했겠죠. 그래서 이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모든 원고가 진짜 다 재밌었고요. 그 중에 우동성 교수님이 쓰신 3위 빌딩 그 어떤 그 만들어지는 실제 과정 같은 게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사람들이 관여했다라는 게 참 새로운 깨우침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이 전체 읽을 때 재밌었고 그리고 정주원 선생님이 건축연구소 계보 같은 걸 해주시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의 계보를 통해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김중업이라는 사람이 건축에 미친 영향력이나 혹은 이제 그 네트워크, 그 건축가 사이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것 같고 순서는 어떻게? 이것도 같이 그냥 하계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제 내용 제목 같은 거는 이게 적절할지 이제 서로 조금 논의했던 것 같고 거의 왜냐면 1차 연구의 기획이 이미 박물관 측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져와서 쓰게. 되게 건축하는 사람이 짠 목차 같다. 이 교수님들이랑도 아마 다 논의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느 교수님이 이거 옮겨달라 그랬거든요. 자기는 여기 맞는 것 같다고. 근데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다 이게 여기가 맞다. 그래서 딱 맞는 거죠. 정인아님은 2개 쓰셔가지고. 정인아 선생님만 2개 이제 쓰셨어요. 다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뭐랄까 그러니까 이 김중업이라는 사람의 건축가를 이해할 때 이렇게 배움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와 물적 결과물과 그 서양과 혹은 일본 건축가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후대에 남긴 그 어떤 자기 제자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다 이렇게 보니까 좋네 이렇게 볼 때는 되게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김중업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건축사, 건축 흐름 같은 것들을 좀 세밀하게 볼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1950년대, 60년대 건축의 흐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거나 이런 거는 없었잖아요. 1920년대, 30년대 이런 얘기나 하고 그랬지. 근데 이제 되게 세세하게 보니까 재밌다. 저는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김중업이 알고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자필 노트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전체를 다 공개한 것도 아니고 미공개했던 것들 일부를 이제 뒤에 부록으로 묶어서 이건 제가 처음부터 넣고 싶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실은 영인본처럼 진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만 다 못 넣고 일부만 너무 페이지가 많아져서 발췌한 건데 이것도 일부예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죠. 이 사람 엄청나게 쓰는 사람인 것 같아. 네, 그리고 근데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누구였지? 그 정만윤 교수님이었나? 그 김영철 교수님이었나? 이 사람들이 남긴 이런 메모 같은 거를 보고 추적하는 거야. 재밌더라. 첫 줄에 누가 있다. 둘째 맞아, 줄에 맞아. 누가 있다. 그걸 누가 너무 보다 이게 재밌었어요. 먼저다. 뭐 이런 거 보고 이 시절에 뭐 뭐지? 예른 우손을 만났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부러웠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쵸. 그 표현이 약간 닮으신 이상적이었는데 인맥 부럽다 막. 김종국 건축사무소에 올라갈 때 건물에 막 컬러 사진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그 사진 한 장으로 압도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는 글로벌한 사람이다. 글로벌한 건축가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이렇게 상기를 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책으로도 못 만나본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알발토랑 뭐 일주일 여행을 핀란드를 했고 그러니까. 막 이런 인싸야, 인싸. 읽으면서 야 진짜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래서 일도 하고 어학도 하고 말도 안 통하고 설계사무소도 한참 손으로 그릴 때라서 막 야근하고 얼마나 타지에 적응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다. 근데 글도 이런 거랑 작품 이런 거 보면 되게 한국말도 하고 인프피 같은데. 일본말도 하고 그리고 불어도 하고 근데 이제 영어도 막 했었거든. 정식으로 뭘 이렇게 커리큘럼 짜서 배운 거 아니니까 그냥 서툴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이런 이제 우리가 책에서 본 건축가들과 다 뭐 만나서 뭐 놀았고 어쩌고 아니 그 요르누촌 이름 나와서 깜짝 놀랐네. 이 사람 왜 여기 있지? 너무 신기하죠. 네. 그런데 약간 생각해보면 김중업이 그 인도에 되게 유명한 건축가 있잖아요. 프리츠커 받은 그 사람도 아틀리에 같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급이었어. 그랬어요. 있던 그 같이 사진 찍은 그 사람이 이런 급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 대단하구나. 근데 또 신기한 건 그 시절에 이제 뭐랄까 일본 건축가들이 이렇게 다 나가 있었네. 한국인 한 명 있을 때 거기 몇 명씩 있고 되게 참 큰 어떤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미 이제 보자를 고용 다 받아가지고 우리는 와서 단 한 사람이잖아요, 르피지에. 근데 막 일본의 르피지의 제자들 3인이 뭘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뭐 그런 거 괜찮아요.
저는 뭐 챕터별로 뭔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재밌게 읽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안창모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강의 들어오라고 링크 올려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엄청 열심히 들었는데 그래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80명, 70명 네,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아봤는데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진짜 그날따라 잊어버렸다. 저는 근데 몇 번이나 안창모 들어갔는데. 선생님 강의 처음 들었는데 아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얼굴이 처음 보고 저도 처음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완전 이 책이랑 내용이 완전 똑같고 여기 있는 텍스트랑 나오는 그림 갖고 활용해서 하는 강의였고 그리고 딱 그 강의 보기 하루 전에 나 그 책을 봐갖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거 시작할 때 제가 최근에 뭐 김중호 뭐 때문에 뭐 의뢰받아서 한 연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뭔가 의뢰를 받고 그게 이제 강의안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좀 되게 텍스트만 있는 강의안이긴 했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거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대부분 책 얘기였는데 좀 재밌었던 게 되게 그 건축을 약간 뭐랄까 종교처럼 이 사람 너무 건축을 종교화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안창호 선생님이 아니면은 안창호 선생님이 안창호 선생님 김중업을 얘기할 때 김중업 김중업을 얘기할 때 되게 그런 우리 막 그 건축 학교 다닐 때 건축하는 건축 형들 막 선배들 중에 되게 막 그 건축하는 형들한테 맨날 그런 말 썼었어요. 우리는 건축 병자라는 말 썼었는데 약간 나뭘 20년 전, 3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어릴 때 막 또 건축 병자 형 왔네 막 약간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런 류의 막 얘기 막 그런 게 그들의 저희 김중업의 글에서 그런 게 되게 막 많았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워딩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막 건축을 종교화 여긴 거 같지 않냐고. 이건 완전 건축을 종교로 여기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웃겼어요. 약간 너무 좋았다. 저는 글에서 안창모 선생님 글에서 결과적으로는 도시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빠진 게 있었네. 그래, 우리가 그 생각을 저는 그걸 못했어. 짚어줘서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비슷한 논지를 깔고 있거든요. 그 앞에 조현우 교수님 글이면서 둘이 똑같은 자료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괜찮나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 회계사가 뭐 이런 게 연구 아니겠냐고 자기들은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조형적인 거에 선착했다 이게 뭐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선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 철학이 부족했다 도시적인 철학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구나. 너는 이거 다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안 돼.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그 아비규환 속에서 혼자 건축이라는 뭔가 건축이 예술과 기술과 결합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너무 선구자인데 도시적인 게 부족해. 도시에 대한 연구가 이 사람 너무 부족해. 이런 얘기 듣는구나. 그 생각했는데. 네가 무려 르꼬르비제 밑에서 배웠는데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코하마 고공 얘기도 있었고 저도 이런 자료는 거의 이거 만들면서 처음 봤어요. 다른 나라 그 학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요. 그 조현정의 글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요코하마 고공의 선생님은 그 나카무라 준페인가? 그 사람은 뭐 보자르랑 아르데코와 그런 거에 기반한 되게 장식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르꼬르비제는 완전 모던이잖아. 장식 없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르꼬르비제를 지나서 김중업이 또 전기 후기가 있는데 전기는 약간 르꼬르비제고 후기에는 약간 장식적인 게 나타나고 약간 조형적인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어떤 거는 처음에 요코하마 고공에서 그 부자르의 영향을 받은 선생님과 통하고 어떤 거는 르꼬르비제가 통한다. 그러니까 후기에는 로컬이랑 지역성을 생각하면서 그런 조형적인 걸 생각했다. 좀 그렇게 설명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그런 게 연결되는 게. 누구 영향을 되게 받아서 이 사람은 뭘까? 우리는 항상 뭐 이렇게 이유를 알고 싶어 하잖아. 이 사람은 르꼬르비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딱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계속 이 책들이 다 이건 어떤 영향이고 이거 어떤 영향이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후반부에서는 뭐 그 건축 어쨌든 막 우리 이 사람이 그 진주 문화예술회관의 그 기둥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부산 UN 거기에 게이트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스케일 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현상 설계에 당선됐는데 이거 내가 당선됐지만 기쁘지 않다. 그러니까는 뭔가
그 한국성? 그러니까는 니네들이 좋아하는 약간 기원한 우리 근데 건축가의 브랜드만 남아서 김중업 이거에 되게 집착했네. 이거 형태 계속 반복하네. 기와 갖고 하는 거, 곡선 갖고 하는 거 반복하네 했는데 그때의 아까 나 그 생각했거든요. 그때 먹히는 게 이거였던 거야, 한국성. 아까 그 얘기잖아요. 나는 꽃무늬를 좋아하지 않는데 시대가 꽃무늬를 원하니까 같이 입어준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처럼 약간의 우리가 되게 건축가 왜 이렇게 생각했어? 김중업 이거에 되게 천착했나봐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건축가가 건축주한테 맞춰서 건물 짓잖아요. 그게 남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약간 그 생각을 했어. 그때 현상설계 당선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진주문화예술회가 당선됐지만 나는 뭐 즐겁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연구할 때 이 사람 왜 이런 거 했을까?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가끔 얘기했던 그 무궁화 마스터 플랜 그 사람 이거 우리 뭐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무궁화 모양으로 마스터 플랜 했는데 여기 나와요. 박병주 무궁화 모양으로 해달라는 어떤 사람의 오더를 받아갖고 한 거였어요. 여기 한 줄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김중업이란 이름 남았고 그 사람의 건물 남았는데 우리끼리 김중업 왜 이랬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건축주 맞아. 아니, 그 시대에 맞춰서 사회를 한 거다? 빼고 건축을 얘기할 수 없는 게 네. 사회가 건축을 빚는 게 한 6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가 브랜드만 남아서 건축가 좀 억울하겠다. 아닌가? 바라던 반가? 그런 거 김중업을 바라보는 재밌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그 뭐지 이 글에서 각 뭐 교수님들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자기 나름의 결론을 이렇게 내주잖아요. 뭐 김중업은 도시에 대해서 그렇고 뭐 이런 쭉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결론뿐만이 아니라 김중업의 작품이나 우리가 앞으로도 작업을 생각하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키워드들을 좀 많이 던져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조현정? 아 잠깐만. 해남대 첫 번째 게 맨 앞에 조현정. 맞아요. 조현정 교수님이 쓰신 교수님 되셨더라고. 네, 근데 이제 교수님께 쓰신 것 중에 이제 장식에 대한 키워드를 잡고 이걸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중업의 건축의 어떤 면은 어떤 장식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건물을 다시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이제 뭐 이런 그 정만영 교수님 그래도 50년대 이후 52년도 르꼬르비제 사무실을 들어갔다는 게 사실 되게 결정적인 거였다고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르꼬르비제 사무실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묘사를 읽으면서 그 뒤에 다른 분이 남성두 교수님 쓰신 거나 이러고 야, 르꼬르비제는 진짜 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 왜냐면은 이 1920년대 뭐 근대 건축의 몇 원칙을 직접 자기가 말한 사람이 30년 후에 또 다르게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새로운 건축적 흐름을 이끌었다는 게 진짜 놀랍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스스로 근대 건축에 대한 반성을 하고 스스로 또 다시 거기에서 발전해 나간 거잖아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추종하는 사람들은 미처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뭐 방향을 틀어서 지금 선생님 어디로 가세요? 약간 이런. 근데 건축이라면 이제 사각형 만들면 되는 거지. 내가 뛰어남을 사람은 나인 거지. 갑자기 여기서 방향을 휙 틀어버려. 그러니까 남은 사람 너무 당황스럽게. 진짜 꼬르비제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걸 했고. 이런 모든 맥락 안에서 이제 김중업이 이제 자기 건축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의 글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 되게 조형적이고 형태적인 여러 가지 뭐 모티브나 그 채택한 거에 대해서도 그런 이유로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고, 여기도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조형적인 걸 어쩌면은 김중업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 조국의 현실이 조국의 건설 산업의 현실이 그걸 맞춰주지 못해서 하나의 모티브는 반복한다거나 밖에 못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건설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 글 각각의 글의 결론도 뭐 다 의미가 있었는데 이 결론까지 도달하는 여러 가지 수수들과
얘기 전개들이 진짜 너무 흥미롭고 다들 재밌게 그리고 그 다들 어떻게 짧게 잘 썼지? 다들 짧게 못 쓰시는 분들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너무 잘 쓰셨어요. 이 편집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치웠나 봐요. 텍스트를 양을 예. 준 것 같아요. 심포지엄용 원고를 1차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분량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됐을 거예요. 그래, 근데 그런가 그거를 보다. 바탕으로 해서 개고는 계속 하셨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약간 이분은 누구예요? 정만영. 나 이분 여기 글 너무 김영철. 재밌어. 이분 이런 뭐 논문을 썼어요. 건축 형태의 자의적 생성에 관한 연구. 나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 이 진짜, 논문이 진짜. 나 보고 싶을 거 너 열어보고 싶다. 예. 그래서 근데 글도 재밌고 네, 정만영 교수님 너무 이런 거를 글 또 재밌게 우리가 쓰더라고요. 관심사를 얘기해서 이 사람 쓴 게 재밌다고 생각했고 이 막 메모가 이분 글에 맞아 있었어요. 맞아. 너무 좋았죠. 이때 누구랑 논 거 보니까 이거에 관심이 있었고 이때 이 사람을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관심사였고 너무 재밌잖아 이 추리가. 네.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써야 이게 관계에 대한 그쵸. 말을 할 때 의미가 있다. 너무 재밌는. 그러니까는 그런 글이었어요. 형태에 대한 거는 귀신같이 빠르고 그런데 이런 철학에는 관심 없고 뭐 이런 내용을 쓰다니 너무 재밌다. 이런 분인지는 몰랐어요. 저 성함만 듣고 이분의 글을 처음 읽는 건데 글 진짜.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좋았던 책이 것 재밌었고 같아요. 처음에도 글 좋았지만 약간의 여기서부터 막 어쨌든 김중업이 계속 그 예술가 기술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건 예술이다. 뭐 이런 문장이 여기서 김중업에게 건축은 개인의 예술적 표현이었기 때문에라고 딱 여기서 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만영 교수님이 쓴 그 시대의 건축가들의 흐름이라든지 교류 같은 것들도 진짜 흥미롭고 저는 이런 분석 이 책에 들어가서 이 책이 되게 탄탄해졌다고 생각해요. 이 책 이 부분에서 맞아요. 이 부분에서부터 이 책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이 초반에 있는데 그리고 막 조금 우리가 안창모 교수님 책인가 강의에서 김중업은 첫 번째 1세대라는 이유로 되게 신격화되어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약간 촌스러운 눈으로 봐야 된다고 이런 책도 그렇고 말도 그렇게 하시는데 약간의 여기서부터 조금 드라이하게 바라보면서 냉정하게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는 것 같은. 하지만 뭐 구축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여건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뭐 개인적 구축가 영향적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좀 균형 있게 보는. 맞아요. 되게 냉정하게 쓰시죠. 되게 그런데 이 사람 또 논문이 또 그런 거여서 너무 재밌겠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 와 김중업 되게 혜택받은 사람이다. 그 시대에 모든 게 다 있죠 이 사람은. 너무 콘텐츠 진짜 콘텐츠 복받은 대박. 사람이다. 콘텐츠 부자. 0.01% 사람.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뭐 외국 가서 뭐 그런 걸 만나고 그런 사람들 당연히 진짜 나라에 와서 크게 기여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였어. 그 정도의 혜택을 받았으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그러니까. 내가 되게 쓸데없는 생각도 했는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를 생각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내가 지금 이 건축사를 아는 상황에서 이때쯤 돌아가서 그 건축가들이랑 만나고 막 너무 재밌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없는 게 경제적 이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 인스타에 올려줍니다. 나 봄 만남. 오늘 꼬르비랑 밥 먹어. 아니 그거 아니면은 뭐 또 대단히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이유가 없고 그냥 재미만 되게 재밌겠네? 막 이런 생각 짱이다. 이 대화 자체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나누는 대화니까 이렇게 가능하죠. 재미밖에 없다. 재미밖에 없어 이제. 우리만이 볼 수 있는 호사야. 우리만이 볼 수 있는 호사. 저희 근데 이제 남성택 교수님 글로 넘어오면 이분 글은 색깔이 약간 그러니까 좋은데 백통브리트. 톤이 달라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일률적일 수 없었다. 글의 색깔 뭐 어떤 수식 이런 게 약간 개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 뭔가 느낌.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보면 연구 좀 하신다는 한국 내에서 연구 좀 하신다는 그쵸. 역사 좀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책에 글 좀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 제각기 다른 톤인 거예요. 재밌어요. 거의 목초 가까이 보이는 이름들을 써서. 똑같아요. 근데 저는 막 그런 생각 들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공공학번이니까 그때는 김중업도 안 배우고 김수근도 안 배우고 그런 거는 배우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안 배웠어.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도 근데 사실 안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근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무지했구나. 왜냐면 어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와 너무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코르부지에는 배우면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이나 도시환경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혹은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이런 대학 교육에도 사실 영향을 미친 사람들인데 맞아. 그들의 제자 곽재원 교수님 같은 분들은 다 거의 직속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시대 때까지 거의 가르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역사가 단절됐다고 느끼지만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왜 몰랐을까 하는 되게 이제야 이 책을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사조를 가르치거나 어떤 스타일이나 뭔가 이렇게 맥락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에서 나타나는 스타일이 뭔가 그렇게 묻기가 힘들어서 김중업이랑 과목은 만들 수 있지만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내 생각에는 과목 못 만들었어. 왜냐면 과목에서 가르칠 만한 내용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가 양식이나 안 되니까. 뭔가 그렇게 뭐 일관성이 있거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남성택 글에서 저는 뭐가 인상적이냐면 뭐 베통 브리트 뭐 이런 거를 배워서 노출 콘크리트에 거친 거를 배워왔는데 한국에 와서 그거를 실험하기에는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제 없으니까 백색 건축을 했다. 약간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어디선가를 연마하고 왔어도 한국에 와서 그런 기와나 그런 모양을 하는 게 뭐 자의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뭔가 르꼬르비제 건축을 해서 한국의 르꼬르비제 그 맥락을 뭔가 연결해서 탄생시켰어. 그러면은 뭔가 그거랑 연계해서 르꼬르비제를 우리가 공부하다가 김중업이 이랬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뭔가 우리의 건축 환경이랑 그 서양의 건축 환경이 너무 달라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현대 서양의 건축인데 그 연결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한국 건축사 시간에 우리가 그럼 이거를 배울 필요가 그때 주심포 다포 배워야 돼가지고. 근데 배울 만한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다. 지금 이 책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할 수 있잖아. 이제라도 그걸 해야 되겠다는 아, 생각이 그치, 들기도 그치. 하고 근데 이 책 교과서로 좋은 것 같아. 여기 역사도 있고. 맞아, 너무 좋아. 이거를 뭐 한 학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거를 여기에 생각할 게 되게 많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 저는 시대에 대한 것도. 그 서재호 소장님이랑 했던 그 잃어버린 한국의 주택들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그 서재호 소장님이 어떤 글의 끝에 그런 글을 남겼었어요. 누군가 주택 스터디를 할 때 외국 건축가나 지금 잘 나가는 건축가의 작업이 아니라 우리 어떤 숨겨져 있던 이런 옛날 건축가들의 그 노고와 뭐라 그렇게 그런 디자인에 대한 그런 어떤 깊은 고려가 담긴 이런 작품을 가지고 와서 스터디를 해서 이 작품을 들고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이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끄집어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도 20, 30년 전에도 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40, 50년 전에도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흔적들에 대한 건 다 지워버린 건 아닌가 혹은 그게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냥 우리가 되게 부정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뭐 유가 선생님 초기 작품 같은 거 봤을 때 되게 신선했거든요. 와, 1970년대 이런 주택을 설계했었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를 좀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뭐 역사를 내가 우리 엄마도 모르면서 뭐 누구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가까운 것부터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다. 너무 엄마 맞는 이해하기 말이죠. 힘든 그 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뭐지?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건 자신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것도 우리는 우리는 결핍인가? 이제는 자격지심인가?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세대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열등감이 없잖아요. 요즘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한국 문화가 되게 뭐 중요하고 어딘가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바탕이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저는 어땠나 하는 걸 되게 진지하게 파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때만 해도 아니면 그전 세대만 해도 분명히 어떤 열등감이 있어서 내가 어떤 분야에 잘하고 싶으면 외국 걸 공부해야 되지 우리 지난 걸 공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관념이 있어서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고 식민지 지식인이라고도 뭐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이제 어떤 다른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만 파는 그런 태도. 그래서 그때도 뭐 이제
바르셀로나 진짜 처음 갔을 때 놀랬던 게 자기네들은 뭐 자기네들 땅, 자기네들 도시계획,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했던 실수 이런 걸 뭘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게 하나의 이론이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한테서 이론을 뽑아낼 수 있는 데구나 라고 생각해서 좀 놀라웠거든요. 너무 좋은 우리는 말이다 이거. 밖에 있는 걸 배우는 거고 이거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까 그렇네, 이걸 진짜. 생각하잖아요. 배우네요. 근데 이제는 될 것 같아. 이제는 뭔가 이 나라의 분위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왜 자꾸 사람들이 김수근만 공부를 할까? 그러니까 연구를 왜 김수근만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 몇 년 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김중업이 갑자기 사실은 김수근만 있는 게 아니고 김준업도 있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쪽 연구가 갑자기 확 올라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요? 네. 왜 그랬지? 무슨 계기가 있었나? 이 박물관이 저는 생긴 계기면서부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봐요. 아 실제로 그래요. 어. 왜냐면 김수근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공간 건축에서 가지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유족이든 회사 측에서든 그게 아카이브화돼서 이렇게 공공에게 개방할 수 있는 형태나 혹은 이렇게 찾아가서 열람해 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학제적으로. 근데 김중업은 유족이 이걸 다 기증을 하고 이게 아카이브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연구가 활발해진 거예요. 그럴 수 그제부터 이게 뭐 유물 번호라는 것도 생기고 뭐 노트나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게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또 분류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연구할 때 사료로서 이제 그런 게 다 정리가 되니까 찾아볼 수 있고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고 그 기관에서 이 연구가 자기들의 사업의 중심 사업이 되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것도 돈 받고 다 박물관에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그 풀은 분명히 있고 이 사람들한테 뭘 맡겨서 뭔가 뽑아낼 수 있다는 그게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박물관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많이 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은 가능하겠다. 앞으로 뭔가 우리가 근현대라고 말한 그거부터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이 전통하고 지금 현대랑 요 사이가 비어 있는데 이 사이에 대한 연구가 되게 최근 뭐 한 10년 안에 뭔가 책들이 계속 뭔가 맞아요. 나오고 경성의 건축가들이나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이제 이거를 뭔가 얘기하신 사조대로 묶던 뭔가 스타일대로 묶던 이 계보대로 묶던 뭔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묶으려고 하니까 나는 잘 안 됐던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층 빌딩을 뭐 3일 빌딩을 그때 그 시절에 고층 빌딩이니까 연구를 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아야 뭐 이렇게 똑같은 거 어디에 더 이 시절에 뭐가 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었거나 더 먼저 어느 나라에 뭐가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자꾸 열등감 플러스 외부를 바라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약간 이거는 맥락을 담고 있는 역사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맥락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계보로 묶던 뭐 사조로 묶던 뭐 양식으로 묶던 구조로 묶으면 잘 안 묶인다. 그쵸, 가지수도 그렇게 안 없고. 그러니까 뭔가 카테고리화 하려면 일단은 모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앞뒤 연결을 해서 한 사람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등장하면서 소설처럼 엮으니까 연구가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되게 재밌다고 느낀 게 예를 들어 한 건물만 막 3회 빌딩 어떻게 만들어졌나 막 국제적인 네트워크 같은 거 다 그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그거 되게 재밌잖아요. 특수성. 뭐 시그램 했던 사람이 와서 뭐 이걸 했대. 뭐 이거 철강을 못 만들어서 일본 회사에서 뭐 재료를 댔대.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제일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한 건축물을 연구할 때 이런 방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이 만들어진 물적 토대와 산업의 생태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구나. 사실은 그게 지금의 건축에서도 가능한 어떤 방법론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보던 형태의 논문이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그리고 그 한 15년 전쯤에 나온 건축 비평 관련한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써서 이제 책 한 권 만든 뭐 그런 책들을 보면 이 책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 수 있는데 왜냐면 그때 이제 벌써 15년 전인데
우리를 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달라요. 정말. 열등감이야? 아니요, 열등감이 냉소적이야? 아니라. 그거 뭐라고 말하지? 왜냐면 그 글 쓰신 분을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평가하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이 언제나 밖에 있는 거야. 기준이 밖에 있어. 그러니까 요거 예를 들면은 정만영 교수님 글은 그 노트 하나를 파서 자, 이 노트에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이제 그 안에서 지금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세계가. 그런데 이제 15년 전쯤에 쓰인 이제 건축 비평에 대한 건 밖에는 이런데 우리는 이래서 이런 논지의 글이었었어요. 그 글에 비하면 이 글들은 얼마나 세련되고 정말 구체적이고 스마트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자존감 싸움이구만. 아니 우리 저기 일본 역사 최근에 일본에 대한 책 많이 나오고 저 다른 독서 모임에서 그래서 최근에 2024년인가 나온 한국인이 본 일본 근대사 이렇게 책이 있는데 되게 그 책을 보면서 저도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옛날에 일본 근대사 얘기하면 되게 그냥 멀리 아득하게 했는데 되게 촘촘하게 일본 사람들이 이래서 정한론을 만들어서 한국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고 막 이렇게 되게 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동등하거나 더 우위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책을 읽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일본 관련된 그 박사님이 쓴 글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막 후드로 패면서 쓰는 거를 우리나라도 후드로 패고 일본도 후드로 패는데 그걸 읽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국뽕이 차오르는 건가 이게? 약간 정신병이 좀 나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근데 우리 요즘에 정신적 외상에서 조금 벗어났다? 우리 근데 한국 거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건축의 1세대들이 유학 가서 공부해서 그거에 잣대를 맞추려고 하니까는 이게 정립되지 못했었던 거고 이제 우리의 프레임을 가지면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툴로서의 약간 맞아요. 보는 방식을 좋은 방식을 제시한 책인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되게 편안해졌다는 게 좀 좋다. 왜냐면은 일본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말을 많이 함으로써 또 알아지는 게 있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엮인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전엔 약간 그거를 말 못하고 굳이 이제 언급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내색이다 이렇게. 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김중업이 일본에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영향받았다는 얘기를 하기가 민망한 어떤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쵸. 굳이 그런 걸 대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약간 이런 분위기. 그거 없이 부여박물관은 그냥 얘기하는 거. 나는 김코리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이 일본의 어떤 학교에서 무슨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장식적인 뭔가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이 있었을 수 있고 이러면 되게 디테일하게 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 전에 약간 요야무야 이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했던. 그리고 옛날에 김중업의 그런 부산에 나는 그 이상한 기둥 형태를 보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걸 엄청 찾아봤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아름답게 글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전통의 어디서 선에서 온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며 한국성을 담고 있다. 옛날에는 다 뭔가 그렇게 해야지 글이 완성됐던 마무리가. 건데 여기서는 그냥 자꾸 현상 설계에서 이런 걸 원하고 그걸 재생산하고 자기 복제하고 약간 그 중에 하나였다. 맞아. 약간 그렇게 그렇게 전체적인 태도가 진짜. 그렇게 자기 복제, 자기 맞아, 복제라는 맞아. 말, 이 사람 이런 거 하는 거 스케일만 맞춰갖고 이거 여기다 했다, 이거 크게 했다가 뭐 약간 이런 거 중에 하나지. 그런 게 건축이지. 그럴 수 있지. 약간 맨날 바쁘고 막 현상석에 당선 못해서 진짜 뭐 2년 동안 뭐 집세 못 내고 약간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약간 감정적으로는 몰입되면서 막 자기화되면서 읽었어요. 지금 얘기가 대부분 다 객관적이고 이런 얘기하고 계신데 저는 되게 감정적으로 이때 진짜 힘들었겠다. 그냥 그리고 지금에 와도 이게 또 너무 옛날 얘기일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에 설계하면서 하는 생각들 그런 건축주의 관계 나는 약간 시퀀스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그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설계업이라는 게 다 똑같다. 이 책의 결론은 나는 그거다. 건축가 있으면 돌아가는 거 똑같다. 1%였어. 아니 말씀하세요. 1%여서 막 되게 어렸을 때부터는 굉장한 삶을 살았는데 건축하면서 찌질해지는 것도 똑같다. 공모전 엄청 많이 당선되시지 않으셨나요? 안 된 거지. 2년 동안 안 돼서 뭐 사무실 집세를 못 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뭐가 물려 있어. 그러니까 후반에 가면은
아마도 이제 현업에 내가 일선에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 애들이 설계하게 되잖아요. 그 내가 이제 컨펌해주는 그런 역할하고. 그리고 추방대응 했을 때도 우편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했고 와 근데 그게 시차가 한 번 편지를 보내서 아깝습니다. 다시 컨펌을 받으려면 그게 몇 달이 걸리는데 그게 설계가 되나 싶기도 하고. 그 보내는 가는 시간에 생각 다 바뀌겠다.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김중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설계해야 돼 하는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떤 그 보통. 그래서 고통스럽다. 그때 그때 요곡 좋았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써볼까? 뭐 이런 생각 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비슷비슷하게 설계 공부할 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더라.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조금 더 살았으면 지금 어땠을까? 뭐가 좀 달라졌을까? 근데 그거 나오잖아요. 네, 궁금했어요. 그 저기 뭐야 쫓겨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아니 너무 냉정하시다. 이 정만영 교수님이 너무 냉정하신 게 뭐라고 됐냐면 이 저기 뭐야 김중업이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이 자기 정만영 교수가 볼 때는 별론데 김중업은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설명했다고 아마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쓴 부분이 있어요. 너무 이 교수님 대체 약간 자의성에 대해서 까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엄청 근데 이분이 그래도 나는 이분 논문 읽어보고 싶었다는 게 자의성에 대해서 쓴 사람이 자의성을 까는 게 있어서 이 논문을 어떤 방식으로 썼을까 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앞부분 글이었나요 정말? 그거를 제가 앞에 있어요, 이걸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재미죠. 글이 어떻게 재미죠. 뭐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좋게 말하는데 이거 좀 과하다. 과하다. 좀 이 사람이 그때 상태가 안 좋았나 봐. 여건 이런 뉘앙스로 쓰신 게 있어요. 이거 여기 아니에요? 어디 몇 네, 페이지? 시작하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 페이지 98페이지. 이렇게 길어? 맞아. 99페이지 밑에 좀 보세요. 밑에 보면은 정작. 이제 뭐 조롱이 쏟아졌어. 아. 그러니까 지금 다른 프로젝트 차용해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이거 나도 퇴근하네. 근데 이제 과시적 평가에 아연 실색하게 된다. 이거. 그 뒤에 100페이지 이제 위에 보면 김중업은 굉장히 흡족해하고 만족해했대. 그 101페이지 위에 파르테논과 견줄 수 있는 걸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대. 김중업이 아무 거리낌 없는 과시적 평가에 아연 실색하게 된다는 교수님. 그래서 그 밑으로 계속 막 병약해진 육신, 막 주변과의 불화, 강력수준 그래서 심신에 가해진 충격이 1차 요인.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 약간 이 톤은 거의 김중업 이때 너무 상태 안 아파. 좋았던 거 아니냐,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그리고 이렇게 냉정하게 쓰신다고? 이것도 원래 이 스케일이 아닌데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이거 고집해갖고 만들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게 너무 그때 좀 기괴하고 이상했다. 그런데 지금은 가서 보면 막 으악 하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멋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니 이것도 엄청 비판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되게 단순하게 저렇게밖에 강력한 통합을 위해 모두 움직임을 정해 쉽게 전체에 도달했다. 신호하라 거에 비교하면 이거밖에 못했나 뭐 이런 뉘앙스의 글을 쓰셔서 정만영 교수님 갑자기 궁금해지네 어떤 분인지. 이 사람 그래서 너무 읽어보고 싶다 너무. 정만영 교수님 글 되게 좋아요. 책도 다 낸 건도 있나요 이건? 저는 그러니까. 대학원 가면 이 정만영 교수님 매 논문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발표한. 그런 거 약간 단행본은 없었겠지. 단행본 없어요? 없어요? 왜 단행본 안 만드시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 톤으로 의아한데 한 권 쓰시면 그러게 이 사람 너무 보석 같은 작가다. 그럼 발굴해라 빨리. 얼른 발표하세요. 너무 많으시다. 연락해 빨리. 그렇게 많으시죠? 제가 듣기로는 평당에서 계속 연재되는 게 있는데 그게 과기대에서 뭔가 젊은 건축가들 여러 명 불러서 한 명에 대한 뭐라 그러지? 크리틱 같은 거 해요. 크리틱 같은 것들을 그거를 전체적인 기획을 정만영 교수님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단의 한 켠에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정만영 교수님이 누구를 선택해, 그러니까 어떤 건축가를 불러왔고 걔네 작업이 어떻게 돼서 그게 아하. 어떤 비평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너무 섹션을 좋다. 하나 넣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정만영 교수님이 많은 게 비평하시면 진짜 이거 재밌게 탈탈 읽고 싶어요. 풀어주시는 건가요? 새로운 사람을 알았네. 정말. 이건 어땠어요? 최원주님 글 어땠어요? 어. 근데 이분 글 되게 모든 걸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되게 안 읽히더라고. 그래서 이 안 읽히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보지 않은 공간을 그냥 서술로 쓰는 건 확실히 따라가기가 어렵다. 본인이 내가 그렇지 어렵다. 약간 공간에 대해서 줄글로 설명한 거를 우리가 너무 영상과 프레젠테이션에 이제 익숙해서 뭔가 도면을 보면서 마우스를 따라가면서 이제 듣는 거는 익숙한데 이렇게 글로 공간을 설명하는 게 나는 이제 감이 안 와요. 건축 잡지에서도 약간 나는 그걸 요즘 못 읽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뇌 자체가 이미지 위주로 약간 바뀐 것 같아서 이런 글이 되게 여기 있는 챕터들의 대부분의 글이 좀 그랬긴 프랑스 한데 대사관 안 가보셨어요? 예?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그거 어떻게 가보셨어요? 지금 그거 가보셨어요? 오픈하우스 이런 거 되게 여러 번 하고 사실 근데 마음이 있었으면 갈 많이 했는데 손수 사장님 안 되던데. 그러지 마. 안 가보셨구나. 월급 받는 사람은 못 가, 월급 주는 사람은 아. 자기 자유로운 시간에 갈 수 있지만. 그렇군요. 오픈하우스를 여러 번 했었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렇게 안 가본 공간에 대해서 글로 읽으려니까 약간 막 외관을 막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읽을 수 있겠는데 막 동선이 막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쓰는 것 같은 글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그치. 네. 그러면 진짜 뭐 아니 왜냐면 외관은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네. 보고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이분의 특기가 뭐예요? 최원주님이 원래 글 되게 여기저기 되게 막 그런 우리 그때 그 서문가 서재원 그거 보고 소장님 그거. 은하수? 되게 감탄했잖아요. 근데 은하수. 이분이 어딨지? 미로에 쓴 건가? 내가 뭐 글을 보면서 이분 글 되게 잘 쓰는구나 뭘 생각했던 글이 있었는데 그리고서 은하수 글 아니고? 그거는 서평이고 미로인가 어디 이분이 뭐 썼던 글이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감탄을 해서 되게 이걸 기대했는데 공간에 대한 글을 읽으니까 어이씨 뭐 하나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원래 이런 쪽 공부. 그러니까 원래 이런 글을 그러니까 쓰시는 그, 분이에요? 이런 글이라고 원래 비평이나 역사 공간? 그거를 공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시고 전에 고대에서 강의 같은 걸 하셨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한국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김수근 김중업이 나왔던 그 시기에 대한 연구들 하신 것들에 대한 그 강의 같은 거 하셨었는데 그때는 저 되게 재밌게 들었었어요. 그 표면으로 읽는 건축 그 번역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한국 와서 첫 번째 하신 분. 번역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쓴 무슨 글을 읽고 사실 저는 이 최현중 교수님 글을 이걸로 보기 전에 이미 23년도 리모델링 마쳤을 때 렉스랑 같이 잡지에서 답사하고 그 대담하고 그 글 받고 이랬었어요. 크리틱하고 그랬을 때 그때 그 논지에서 조금 더 확장된 그 한국성에 대한 전통과의 연결고리라던가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냥 저는 그 프랑스 대사관 공간이 되게 현지적 공간으로 전환된 그 과정에 사실은 그때는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되게 좋았었거든요. 되게 좋지 않았었어요. 다시 가서 보실 때. 거기가 사이트가 좋잖아요. 일단 좀. 언덕이 쭉 올라와서. 뭔가 되게 비현실적인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언덕이 살짝 올라가 도심 있어서 안에. 이게 도시 안에 있긴 한데 외부가 잘 인식이 안 되고 어디 도시 안에 언덕 위에 있는 의외의.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 도시 안에 이런 데가 묘하게 있네. 약간 예, 예. 그 담 안에 싹 그, 들어가면 그쵸.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진짜 한 1900. 그 경사가 꽤 좀 되잖아요. 예. 이거 꼼페로 했다 그랬나요? 이거 시작이? 그래서 막 프랑스 무슨 훈장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시작은 꼼페인가? 콤페티션으로 해서 프랑스 건축가들이랑 아마 결었을 거예요. 이 땅이 프랑스 땅이거든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칠법권처럼 그 대사관은 그래서 잘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근데 저는 사실 가서 경험할 때 이게 만약에 진짜 60년대 당시에 완공됐을 때 봤으면 사람들이 정말 놀랬겠다. 우리나라 이런 건물이 그리고 그때는 그 주변을 다 내려다보는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거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거기 서서 보면 저 뒤로 한강이 보였대요. 아. 그때 이제 답사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건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또 아무것도 옥상에 없었으니까. 수영장이 있었잖아요. 그 옥상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광욕하고 수영하고 보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한강이랑 노량진 이쪽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부사를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돈이 아니라 프랑스 자본으로 사실 만들어진 사실 그래서 가능해 그 시대에 공구리 치는 그 타설했던 그 비계 이거 구조물 보면 와 널빤지 저거 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긴 했던 거죠. 그거 한번 저 오픈하우스 할 때 가서 설명 들었었는데 대부분 다 기억이 안 나고 까먹었고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에 안 만들어져가지고 뭐 그게 부서져가지고 끄트머리가 해서 뭐 다시 또 만들고 뭐 여러 번 그걸 성형을 했는데 누가 설명해줘요 그거 오픈하우스 할 때? 오픈하우스 할 때 누가 설명? 아니요. 메스에서? 메스에서 나와 설명했어. 그럼 강 소장님이어서 네. 아 그 강중구 소장님. 잘 아시네요. 그때도 그분이랑 같이 윤태훈 소장님이랑 같이 어떤 거 사티? 사티에. 여기에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그 자신이 그린 한옥 지붕에 대해 엄마가 저기 이거 왠지 중국 느낌 난다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프랑스 대사가 완공된 다음에 어머니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떤 느낌 나냐고 했더니 엄마가 한국 지붕 같다고 해서 그 엄마한테 확인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218페이지에 있어서 되게 재밌게 그랬구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정작 되게 막 그 건축을 막 건축하는 사람들끼리 되게 막 열심히 하지만 일반 전혀 다른에서는 튀는 피드백 딱 그런 거 듣고 정신 번쩍 날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는 거. 근데 참 그런 거 같아. 중국적인 거, 일본적인 거, 그 사이에 한국적인 어떤 거를 포인트를 맞춘다는 게 어떻게 묘하게 일본 경복궁 가서도 그 동그란 창문 보면 중국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되지 않아요? 그게 완전히 사실 분리할 수는 없는 건데 네, 맞아요, 문화가 맞아요. 이렇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희한해. 근데 되게 예민하게 우리 보잖아요. 옛날에 중국풍 할 때 외색이 짙다. 각도 가지고 뭐 아주 맞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중간쯤이고 일본 이렇게 조금 중요하고 뭐 이런 거 막. 근데 일본 가서 돌아다니면 일본에는 오래된 건물 보면 진짜 다 외색이에요. 지붕이 어딘가 올려친 그 엣지가 아니라 중국 가면 진짜 다 중국이야. 약간 희한해. 그 있나 봐. 그게 약간. 근데 이거 외색이군. 교수님 그 강의 때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시대의 건축가들이 그 진짜 한국성에 엄청 그 뭐라 기침이었기 때문에 그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국적이어야 돼라는 그거에 되게 사로잡혀 있었대요. 그 정인호 교수님 책에 있었어요. 우리 작년에 읽었던 두꺼운 책. 근현대 건축의 뭐죠 제목? 제목 그 이상한 책에 책, 다이어그램.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한국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신 거가 있었는데 그 정인호 교수님의 말로는 그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50년대, 60년대 왜 북한과 뭔가 경쟁하는 그 상황에서 누가 적자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우리 건물이 한국적이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거를 엄청 많이 주입시켜서 그렇다고. 네, 왜냐면은 저는 그 전에도 궁금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뭐 예를 들면 성이라는 그 나라 네, 성이라는 그거 게 그렇게 그게 없는데. 집중하는 몽골성, 내가 어디서 미국성. 스페인 건축이 스페인스러워야 스타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 프랑스도 프랑스 건축이 프랑스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근데 한국성 그게 이런 저는 걸 막 집착했을까? 일본이 떠오르면 그 박정현 편찬 볼 때도 그런 생각 들었는데 사실 이 여기에서 앞부분에 조현정 교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서양 건축 배우고 보잡스 건축 배우고 일본에 와서 수업한 사람들이 커리큘럼 중에 추가한 게 일본 전통 건축, 일본성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그 커리큘럼에 의도적으로 끼워 넣어서 차별화가 됐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프랑스는 지들이 하던 거 쭉 하는 거니까 프랑스가 그냥 하면 자기가 프랑스인 건데 일본은 이거 목조 짓다 갑자기 콘크리트로 지으면 이거 이 나라 것도 저 나라 것도 아니게 되니까 엄청 이제 고민했던 그걸 어떤 시기가 고민을 했던 있었죠. 그 시기가 있으니 그걸 경유해서 배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었을까. 얘네는 일본성을 하네, 그럼 우리는 한국성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게 되고 이념적으로 하신 것처럼 50년대 60년대 종합박물관 같은 설계 공모 나왔을 때 공모 지침 자체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한 기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맥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정인아 교수님 그 페이지를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보는데 왜냐면 이거 실컷 되게 정말 인상 깊었다 생각하고 기억 하나도 안 날 때 많지 않아요? 읽어주세요. 인스타에 올려야 돼. 이게 여기에 논지는 뭐였냐면은 정인아 교수님 말로는 한국성에 대한 논의는 특정 집단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런 논지인데 특정 집단이라는 게 어떤 기득권, 정부. 정부 아마도 정통성 같은 건 사실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뭔데? 이거 짜고 달아요. 지난주에 안창호 교수님 강의 들으셨어요? 그때 부영어박물관 아 김수근과 부영어박물관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런 김수근이 이게 무슨 공모 맛이죠? 당선해서 작품 나왔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사로 입구 부분이 이제 외색이다 뭐 그렇게 돌이. 되면서 그래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문제는 그게 구조물이잖아요. 구조물 자체가 되게 막 일본 그 행사 건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제 일본풍이 아닌 우리 한국성 그러면서 찾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김숙은 굉장히 막 그거에 대해 나름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어떤 그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어떤 보완 방법 이렇게 수정하면은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이후에는 계속 형태적으로도 뭐 다양하게 작업들을 해 나가는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의 세대들이 오히려 그 한국적인 거에 대해서는 담으려면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갇혀버린 게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수는 훨씬 더 자유롭게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 이웃 사람들은 오히려 그 형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해서 공간이나 뭐 마당이나 이런 것만 좀 생각하게 된 경향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최현준 교수님도 그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대 그 김수훈, 김중업 그 시기에는 막 적극적으로 막 한국성을 막 어떻게든 표현해야 돼라고 했으면 이제 이 시대 이후의 건축가들은 어느 정도는 그냥 그거 꼭 형태일 필요 없어. 그냥 뭐 공간으로도 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소극적이라는 표현 직접 쓰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간으로서 이걸 표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 시기고 지금의 이제 한국 지금 이제 건축가들은 현대 건축가들은 그런 건 뭐 없어. 그냥 해. 우리가 하면 한국성이지라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한국성에 대한 그게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뭔가 그런 얘기를 그때 그 강의에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라고 느꼈었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조병수 교수님 정도까지의 고 나이대들의 건축가들은 한국적인 걸 어떻게든지 뭔가 뭐 공간으로 나누던 뭐 어떻게 뭔가 이거를 개념으로 마당과의 잡던. 뭔가 접점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했는데 지금 이제 현대 건축가들은 그런 거 그런 거 없다라고 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걸 굳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하는 그 요게 어느 정도 이게 또 한국성에 대한 좀 다른 시각인가 보다. 연령대별로의 시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꼰대하네. 그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현상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온 거 이제 들어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모든 다른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모든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그 김수근 부여박물관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하거나 형태 자체를 바꾸려는 안보다는 가지고 가려는 안이 대부분이었었어요. 물론 당연히 지침상에서 어느 정도 요구한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그분 이름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예 드러내놓고 이제 해석하는 내용들을 쭉 스토리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너무 해석을 하셔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외색이라는 의논보다는 그 다음으로 더 많이 생각하시는 많이 듭니다. 근데 그렇겠네. 저도 지금 이제 다시 생각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건축에 대한 재료가 우리는 정말 완전히 바뀌고 형태나 이런 것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일본 건축도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일본 건축 다음이라는 것은 맞아요. 과연 무엇인가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나는 요즘에 뭐 되게 웃긴 것 중에 해외 건축가들이 한국에다가 뭐 제안할 때 오히려
한국성을 갖고 와서 맞아요. 겁내 웃겨요. 여기서 너네 이런 거 좋아해? 우리가 이런 걸 좋아할 줄 어, 알고 어, 어. 무슨 뭐 부속사의 어느 부분을 뭘 가져왔다 전혀 상관없어. 근데 건물을 보면 그러니까 그 루이비통 건물도 합춤에서 이제 그렇대요. 네, 합춤이래요. 우리가 거기 쓰는 거. 우리야말로 그런 거 우리 진짜 안 되는 좋아해. 진짜 이제 우리 관심 없는데 어디서 무슨 선을 어떤 곡선을 갖고 왔다.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약간 다 뭐야 이런 조롱인가? 다 이러고 있어. 근데 막 엄청 우리가 좋아할 줄 알고. 아니야 조롱 아닌 것 같아요. 조롱 아닌 것 같아요. 진심이야. 왜냐면 어떤 시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의 시작점은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근데 공모의 특징인 것 같긴 해요. 아, 맞아. 되잖아요. 공모라. 공모를 딱 하면 썰은 좀 풀어줘야 되잖아. 뭐 그런 뭐야 얘기거리 뭐 해야 부속사? 되고. 부속사 얘기 나오고 뭐 그런 얘기 이게 나오고. 모든 클라이언트가 있는 일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게 썰을 한번 깔아줘야 되는 그게 있나 봐요. 왜냐면은 내가 옛날에 그 배민 기획자인가? 뭐 누군가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무슨 디자인 포럼 같은 데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 건축계 썰이라는 건 저기에 되면은 정말 택도 안 된다. 정말 못 따라간다 생각된 게 배민 그 뭐지? 배민이었나? 어디였나?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아니다. 배민 아니고 어떤 기획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책도 내신 분이거든요. 아, 예를 들면 조수요? 그 저기 뭐야 어디지? 롯데? 아니 부산에 초고층 아파트인가 호텔에 이름을 짓는 뭐 이런 그러니까 네이밍도 해주고 스토리도 풀어주고 이런 이제 기획을 하시는 브랜딩 분이었는데 해주는 분이구나. 듣자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딱 썰을 딱 풀어주면 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이 투자되는 거일수록 그런 이름에 뭔가 어떤 기운이라든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기를 원하나 봐요. 이게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어쨌든 그 구심점이 어떤 스토리, 그러니까 그것에 그 스토리의 그 근간은 없어. 그런 건 없지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미신 같은 이런 믿음, 요렇게 뭐 빛나는 이 아시아의 어떤 중심이 되고 막 이런 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 건물이 그렇게 될 것 같고 우리 사업이 정말 뻗쳐나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이름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네임. 욕망이 담긴 언어. 나는 야, 이 건축계 썰은 저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뭐 에듀, 뭐 포레스트 뭐 이런 거는 비합박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그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간지러워서 안 되죠. 우리는 정말 안 되는, 예. 섭외해야 안 되는, 이과는 안 되는 스토리. 근데 사회가 그걸 그러니까 뭐랄까 자본이 요구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자본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재밌었던 게 만약에 사나에서 일하다 나와가지고 사나 같은 건축을 한국에서 하면 쟤는 일본식이 되는 건가? 사나식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글로벌리한 건축이 되는 건가? 그거는 진짜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그 사나에서 나와서 한국 안 하고 일본에서 되게 사나 건축 같은 걸 하는 건축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르비지에 제자들이 코르비지안 건축을 저기 그 도시였나 그 사람이 이제 그 인도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 김주ገብ도 하고 독일에 가서도 하고 미국에 가서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럼 프랑스 건축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 스위스 건축, 프랑스 건축 아니고 그냥 코르비지안이었겠죠. 근데 그것도 색깔이 너무 다채로우니까 코르비지에는 롱샹 같은 거 할 때 있고 따비따숑 같은 거 할 때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게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어떤 성이라고 붙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향이라고 해 그냥 특성이 계보를 잇는다고 그러니까 계보로 있는 게 이게 의미가 사실 있을까 있는다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안에, 그러니까 상상력이란 진짜 제한적이라서 자기가 경험했거나 깊이 인상받은 거에서 이제 따올 수밖에는 없는 거인 거죠. 내가 저 계보를 내가 이어야겠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릴 수 있는 게 그거인 거. 근데 이제 김중업이 이제 평가가 아리까리한 게 뭔가 이렇게 이론을 구축한 게 없거나 신념을 가지고 추구했던 원리가 없거나 그래서 어느 지형에 이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딱 못하니까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맥락을 가지고 자기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느냐 그게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 얘기 아니야?
아니 저는 그 얘기라기보다 약간 외색이나 어떤 그 누군가에 대한 그 영향력을 평가할 때 우리는 뭐 일본 외색이 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꼭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확정지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책이 재밌다고 느낀 거는 사람이라는 건 10년마다도 바뀌고 5년마다도 바뀌고 내가 사무소 옮겨 다닐 때마다도 바뀌는 게 사람인데 다 다를 수 있지, 당연할 수 있지. 코르비지에 건축하다가 3일 빌딩 할 수 있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글로벌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나도 그쪽 빌딩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할 것 같아. 내가 꼭 코르비지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그 언어를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 어떤 상황과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나의 그 어떤 그 뭐랄까 내가 좋아하는 그런 호불호가 딱 다 결집돼서 되게 다양하게 한 거를 되게 다양하게 해석해 주니까 이 책이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김중업을 하나로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되게 엄청 구체적이고. 입체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데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렇다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 건축도 뭐 그렇게 지금 건축가한테 너 평생 가져가야 될 어떤 언어가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진짜. 그러면 자기 복제한다고 또 욕하고. 근데 이 글들이 좋은 점은 또 그런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그 10몇 년 전에 내가 읽은 그 비평책은 이 건축가를 한 단어로 꼭 정의하려고 해요. 이 결론에. 뭔지 아시죠? 그 느낌. 아니 뭔지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축가는 내가 보기엔 뭐다. 그거 한 단어로 말할 수 없는 건데. 예. 그리고 딱 건축을 볼 때 막 그런 시간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김중업 정도 오면 건물 하나 짓는데 5년 길면 10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고전 건축가를 누구를 배울 때 뭐 신캐를 배운다 그러면 이제 뭐 한 몇십 년 짓는 거야. 예를 들면 고전 건축으로 가면 갈수록 짓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 사람의 건축의 언어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일 수 있겠지. 그리고 클래시컬 아키텍처잖아요. 그 자체가 경복궁 뭐 열심히 짓는데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속도가 빠른 시대로 와서 뭐 몇 달만 해도 뚱땅뚱땅 짓는데 한 수백 개 지었는데 언어가 하나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이나 물적 토대나 주어진 환경과 내가 이제 해야 하는 어떤 그 시장의 환경이 이게 마켓이 또 달라지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입체적인 상황이 김중업 당시만 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펼쳐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좀 건축가에게 지워지는 무게 같은 게 너무 이제 이렇게 무거워질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진주문화회관이 되게 후기작이잖아요. 그리고 거의 죽고 나서 아마 88년인가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딱 보니까 갑자기 나왔어. 근데 너무 궁금해요. 저 근데 실제로 안 진주문화회관에 봐가지고. 가서 실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 엄청 커요. 자기 언어가 무서워. 복제되고 뭐 막 이렇다고 했는데 나는 너무 감동적이었거든. 아, 정말. 너무 이 그래, 큰 똑같이 좀 거에서 만들면 오는 어때? 그리고 저 달라요 동그란 이 거 기둥이. 궁금해. 기둥에 저 동그란 거 한 부분이요. 저 키에 한 그래, 안에 맞아요. 아, 진짜예요? 진짜요? 상상이 안 돼. 제가 너무 아직 커요. 가서 보고 싶다. 15분인가밖에 없었어. 저거 보고 갈 시간이. 근데 딱 택시에서 내려서 딱 가서 봤는데 그 저 위로 올라갈 수 어지러워. 있었거든요. 그 올라갔는데 너무 하고 궁금하다. 약간 넋을 여기를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 봤어? 옥상? 어디? 옥상이 아니라 옥상이 아니고 입구고 아, 기둥 계단에 계단. 계단에 진짜 커요. 그리고 여기 무슨 물 빠진 같은 이게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서 물이 떨어졌나 봐요. 여기 밑에 있다 이 물 잘못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 김중국 건축 중에는 배수 어떻게 했나 궁금한 게 꽤 많아. 맞아요. 지금은 딴 데로 뺐는데 이거 도대체 물 어디 두고 옥상을 뺀 거야? 올라갈 수 있게 이런. 만들어놓은 설계인데 지금 위에 막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를 위로 올라가 보고 싶어서. 그거 뭐냐? 그 분성문화회관에 너 맞나? 옥상에 올라가. 옥상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번에 거기서 막 스케이트 가볼 타고 거예요.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보면서도 와 이렇게 큰 건물이 이런 동네 그랬는데 저 진주문화회관은 그 조형의 어휘가 진짜 엄청나다. 이제 이거 보셨어요? 이거를 당선됐을 때 김중업이 솔직히 말씀드려 당선안에 대해 저는 불만이다. 불만이라서 당선된 건지 모르겠지만 귀국 후 일이 없던 참에 진주문화회관 요청을 받고 이것만은 꼭 잡아내서 모든 일을 시작으로 삼아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정통성을 그러니까 니네 이거 뭐 받아라 한국성 받아라 하면서 일부러 정통성을 강조한 거다라고 말을 했대요. 너네 좋아하는 거 해봤다. 이 참 자리에 가져라, 이런 거야. 가져라. 이 자리에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복제와 스케일. 그러니까 자기 복제 플러스 스케일 큰 거 필요하니까 그 디자인 그냥 크게 키운 거. 이게 시간이 진짜 좋은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장난 아닌데? 그게 미쳤다 이거 그 진짜. 막. 농장감이 이런 느낌일까 그런 생각 살짝 들었어.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아니 근데 똑같은 거 하면 안 돼? 해도 되잖아 자기 건데. 근데 이제 건축가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작고 디테일한 거 정말 섬세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한 100배쯤 되는 걸 해. 100배, 1000배쯤 되는 걸 해. 그럼 이 어비가 어떻게 될까 봐 궁금해지네. 그쵸. 그럼 상상하잖아요. 근데 김정업은 요만했던 게 진짜 아 궁금해. 콘크리트 막 아 여기서 진주 언제 가지? 진주에 몇 개 코스 있어요. 되겠다. 김숙은 진주 성내 진주 있고 그리고 주차장 건물 그거 하나 있고 또 그 가진주 강변에 또 하나 있어 한 4-5개 있어요. 근데 진주가 진짜 묘하게 먼 데잖아요. 요 이제 KTX 제일 멀고 멀고. 남해 바로 뒤져, 전이잖아요. 어떻게 해도 먼. KTX 타도 이렇게 먼데 진짜 처음 봤어요. 잘못됐어. 지금 가다 보면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 뭔가 잘못됐다.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나 기차 잘못 탔. 이거 기차 내가 잘못 탔다. 지금 뭔가 잘못됐다. 지금. 그때쯤 도착해. 근데 아니 이거 KTX 맞아 이러면 무거운 거 아니야? 고속버스가 차라리 나은 거예요 여기도. 아니 고속버스가 날것 고속버스가 같아. 차라리 날 낫대요. 것 같아. 이렇게 중진공 다니시는 분이 여기 계속 그 본사가 있잖아요.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다 고민해봐도 그냥 버스가 고속버스 프리미엄이 아, 그냥 프리미엄 최고야. 버스가 짱이다. 한 번에 가는 왜냐면 거야. KTX 또 조금 시내 약간 외곽에 이제 신도시쯤에 좀 떨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택시 한번 타야 되거든요. 아니 2시간 반 넘어가면 KTX 아니잖아요. 진짜. 3시간 반. 어떻게 가도 걸려요. 4시간이야. 그치? 어떻게 가도 4시간. 서울역 가가지고 그거 하면 4시간 반. 그치 4시간면 5시간. 하여튼 한번 가보시면 궁금하다. 진주 재밌습니다. 진주 한번 갔다 오십시오. 여튼 그 저는 뒤에 이제 브록에도 엄청 힘을 주려고 누가 뒤에 뭐가 재밌는 게 몰릴 것 같아서 봤지만 이 나도 뒤를 스튜디오 전까지 갔는데 스튜디오 하나 있고 뒤에 다 부록이었네. 집에 가서 봐야 되겠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오늘 안 보면 영원히 안 볼 것 같아서 오늘 꼭. 탈자가 많이 나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어쨌든 자기 메모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글씨 너무 예쁘게 써요. 근데 이제 메모치고는 참 예쁘게 쓰죠. 그러니까. 근데 한자가 그때는 많아서 제도하는 재밌어. 시기라서 글씨를 못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아. 시도 그리고 쓰고. 메모도 손으로 되게 제도하는데. 너무 예쁘고 메모해놓은 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쨌든 되게 예술가적인 면모가 또 뒤에 또 나오잖아요. 뭐 음악에 대한 거 나와. 아니, 그림 그리려고 했대요. 앞에 그냥 나오잖아요. 원래는 하모니, 바란스, 리듬. 그런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화가의 꿈을 버린 건축가들. 근데 어쨌든 이런 류의 책이 좀 많이 나오면 너무 좋다, 진짜. 네. 그럼 김수근에 대해서도 이거 한번 하나요? 누구든 나는 그래서 아까 그 책 얘기했죠. 나는 그래서 건축가에 대한 책 하나씩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 그러니까요. 올해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요. 왜냐면 이거 어떤 건축가에서 요즘에 이제 건축가의 자질이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시절이 됐잖아요. 근데 나는 이 책을 보면서 김중업이 뭐 되게 건물이 막 뭐 사조라든지 뭐 그런 거 할 게 없고 뭐 이렇게 막 두꺼운 게 없었지만은 약간의 어떤 일정 부분 자본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약간 나이브함? 약간의 그런 진짜 건축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뭔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너무 순수하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의 그런 순수는 약간 나이브하다고 취급받는데 그 나이브함이 결국에는 좋은 건축 만드는 것 같다? 약간 좀 타협 안 하고 약간 이런 것들 요즘에 너무 영리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질이 건축가 자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걸 하나 생각했거든요. 이 책 읽으면서 가끔 또 그런 사람 만나요. 약간 조금 사람하고 대화 좀 잘 안 되고 약간의 되게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되게 센스 없는데 해놓고 보면 뭐 있다 이 사람 약간 이런 거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요새 발굴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다 언변이 좋고 센스 있고 다들 꾀쟁이들이라서 꾀쟁이 너무 예쁜 말이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거 요즘에 어디서 어느 분야에서 이걸 지킬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나이브함이 있다. 그런 거 생각했어. 그래서 건축가 책 읽어보고 싶다. 근데 이 책이 워낙에 좋아. 이 책 저자 필진들도 필지는 네. 저희도 이거 만들 때 이분들의 목록을 보고 책은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내용 글이 근데 워낙에 이분들 다 최선을 다한 건가요? 이분들 다 그 잘 최선인 것 최선 같아요, 다한 그러면. 건가요? 주어진 시간은. 그리고 정주원 선생님이 아마 예전에 건축박물관의 큐레이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제 가신 분인데 되게 보니까 저는. 되게
이런 연구가 되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소의 그 구조, 이들이 받았던 급여 다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게 너무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이 책을 보고도 얼마든지 또 연구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서 하나하나 시작, 주요 작품 소세지랑 이게 주택 막 정리해 놓은 거 이런 거 너무 좋더라. 그 정대훈 팀장님 하신 거. 이런 좋은 연구서가 나오면 또 여기서 또 확장이 되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 이제 지금 쌓이겠죠. 한국교육개발원 이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나? 이거 아직 있는 거예요? 있을 것 같은데요? 나 이거 처음 봤는데 297에도 있고 뒤에도 이거 한 번 나오거든요. 그 383에 나와요. 383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그게 되게 도면이랑 잘 나왔어요. 383. 이거 뭐지? 근데 이렇게 흑백 사진인 거 보니까는 없어졌나 보다. 여기 밑에 이 기둥으로 재간 부린 거 보면은 인면도에 신관 이 기둥으로 재간 부린 거 좀. 아니 검색해봐야지 있을 아니 없나 한국교육개발은 근데 아니면은 뭔가 있으면 현재 뭐라고 나오는 이 책의 내용을 가져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현재도 이거 아니면 없는 겁니다. 그렇네. 있는 거뭐로 현 뭐라고 나오네. 이름이 바뀐 채로 있으면 네, 그렇게 쓰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금도 한국교육개발원이면 그냥 제가 놔뒀거든요. 이 바다 호텔도 처음 봤어요. 그거 되게 재밌죠. 나중에 막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야. 막 민족 대성전 이런 거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 제주대는 철거 이슈 있었던 그거잖아요. 철거 대책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철거 이슈 엄청 있었던. 그래서 그때 그 황 작가님이 그 찍으러 간다고 철거 전날에 막 사진 작가들 막 난리가 나고 그랬죠. 네. 그것도 저거 원래 제주에 있던 거죠. 외국 건축학과. 그 빨간 거 무슨 그거 포르투갈인가? 있잖아. 스페인인가? 약간. 하여튼 왜 다 부시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도. 그거는 원래부터 가설 건축물이었어요. 원래 법적으로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키자고 했었는데 지키기로 했었지. 지키자고 지키기로는 다른 건가요? 지키기로 지키자. 건물 바뀌었네요. 한국교육개발원. 어쨌든 좋은 책 너무 잘 읽어서 진짜 뭐 고생 더- 진짜 많이 하셨겠다 이거. 제가 이거 할 때?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아니 그래 너무 뿌듯할 것 같고 이 디자이너분도 되지, 하고 싶은 잘 거 하세요. 하셨고 예. 그리고 이런 색깔도 거. 너무 예쁘고 네. 예쁘고. 또 이런 손글씨 같은 거 사진으로 넣는 거 아니, 근데 너무 좋고 퀄리티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림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림 퀄리티. 근데 이제 이 주간경이 정말 제일 좋다. 네. 책 엄청 비싸네. 책 비쌀만 하네요. 또 가격 안 보고 또 사셨구나. 그래서 진짜. 안 보고 사는 그리고 나는 무궁화 이거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 아. 진짜 이 모양이라서 괜찮은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이쁘. 그리고 약간의 이 김중업의 어떤 그래서 그런 것도 느꼈어요. 아까 빛나는 도시 르코르비제 그 밑에 있었지만은 그 영향도 있고 뒤에 또 도시 얘기를 처음에는 뭐 안 했다고 했는데 뒤에 도시에 대한 생각 글로 나오잖아요. 근데 또 되게 르코르비제 같은 시각도 있으면서 그 누구죠? 제인 제이콥스적인 시각? 골목은 어때야 된다 뭐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다 가진 딱 자기 선생님이 그랬다기보다 그런 시각이 같이 나오는 그렇게 게 있어요. 생각하면 근데 안창모 교수님 글은 되게 사실은 냉정하다. 왜냐면 르코르비제 같은 위인은 시대에 한 명 정도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왜 르코르비제 같지 않냐고 물어보시면 너무 잣대가 가혹하죠. 너무- 여기 어. 있는데 맨 처음에 그 네. 부분부터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정마연 선생님 내용 보고 이러니까 이거 내용 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재밌는데?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하는 얘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분이 되게 자기까지 갖다 대거라서